안녕하세요. 작가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글마당길 53 강현자입니다. 글마당길 53에서는 숨은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거나 각종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을 선정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글마당에 숨은 작가들에게 빛을 내어주는 한 줄기 햇살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저의 수필 2편을 읽을 건데요. 강현자 수필집 나비가 머무는 이유 중에서 괜찮아를 먼저 읽고 이어서 한국 수필 다시 읽는 13선에 선정되어 2023년 1월호에 실린 수제비로 끓어나는 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괜찮아. 내 모습이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지금은 반쪽아리가 되어 가끔 책장 먼지나 닦는 신세가 됐지만 말이야. 문제는 물휴지란 녀석한테 내 역할을 뺏길 때도 덜어 있다는 거지. 게다가 주인 여자는 요즘 키가 훤칠한 녀석에게 빠져 있다고. 녀석은 전기만 꽂으면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힘도 안 들이고 바닥을 닦아주거든. 그러니 강아지가 먹다 남긴 마른 뼈다귀처럼 베란다 구석에서 며칠째 주인 눈길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 나도 처음부터 걸레는 아니었어. 주인 아저씨가 동창 체육대회에서 나를 데리고 왔을 땐 제법 균형 잡힌 미끈한 몸매였지. 살짝만 손을 대도 폭신폭신한 촉감이 사랑스러운 보드라운 피부였어. 아침마다 가족들 얼굴에 맑은 희망을 심어주었고 저녁이면 온몸에 박힌 스트레스를 지워주었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다른 친구들처럼 붙박이장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어, 나는. 개구쟁이 아들은 내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지. 아들과 난 언제나 한 몸이었다고. 나를 몸에 칭칭 감거나 내게 얼굴을 묻어야 잠이 들었거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던가? 내 몸에 묻은 얼룩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니 결국은 발만 닦는 보직을 맡게 됐어. 말하자면 발씻개가 된 거지. 처음엔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보면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었나 봐. 자리에서 밀려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야 지금껏 최선을 다했고 사랑도 듬뿍 받았으니 이 정도쯤이야 뭐 어떻겠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욕실 앞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내 능력이 좀 아깝다는 생각은 했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은 주인 여자에게 택배가 배달되지 뭐야. 욕실에서 나오면 바로 뽀송뽀송하게 발을 말려주는 신개념 매트가 온 거야. 당연히 내 자리에 위협을 느꼈지. 정말 울고 싶었어. 하필 그날 꼬마 녀석이 물을 엎질렀는데 여자는 재빨리 나를 끌어다 닦더니만 그때부터 역할이 바뀌게 되었어.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거지. 새로운 인생이, 아니 고달픈 생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괜찮았어. 너도 알잖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라는 말.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지. 나의 외모는 볼품없는 솔봉이 같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늑한 공간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했으니까. 하루는 여자가 나를 보더니 대뜸 가위를 가져와서 싹둑싹둑 내 몸을 두동강 내는 거 있지. 아야아야 소리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 축 늘어진 채 잘려나간 내 한쪽 어깨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어. 눈물마저 얼어붙고
고통의 파편들은 가위에 들러붙어 저항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 여잔 나의 온몸에 비누칠을 덕지덕지 해대더니 솥해놓고 삶기 시작했어. 내 몸에 들러붙은 온갖 벌레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 좀 시원한가 싶었는데 이번엔 빨래판에 들이고 박박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며 나를 못살게 구는 게 아니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지, 내가 허구한 날 괜찮다고 하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왜 이리 고통을 주는 걸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두동강 내어 목욕제계를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을 참으며 기다렸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행히 여자는 나를 끝내버리지 않았어. 긍정의 힘이었을까? 내게 새로운 보직을 주더군. 과분하다 싶을 만큼 고마웠어. 나를 내동댕이 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먼지 닦는 일을 맡긴 거야. 책장이나 액자 틀을 서성이기도 하고 거실 테이블 위를 산책하기도 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 그래도 도란도란 얘기거리가 한창인 화장대에서는 행여 방해될까 조심스러워 멈칫멈칫하게 돼. 그러다 쓰러진 로션병이 눈이라도 슬쩍 흘기면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민망할 때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몰골이 얼마나 흉악한지 짐작도 하지 않았어. 우연히 거울에 설핏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 매일 씻고 또 씻어도 거무튀튀한 내 피부는 소득소득 말라갔고 잔주름은 이제 짜글짜글해져 너덜거리기까지 했어. 어석더석한 나의 몸매만큼 내 마음에도 서글픔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제 내가 갈 곳은 없어진 것 같아. 그나마 이 일도 요즘은 물휴지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거실과 안방을 종횡무진 누비던 때가 그리워. 그때까지만 해도 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했지. 바닥에 들러붙은 주인 여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일상의 파편들은 내가 모두 말끔하게 닦았으니까. 내 파트너인 떠버리 청소기와도 호흡이 제법 잘 맞아서 가끔 그 녀석이 흘리고 간 부스러기들을 덤으로 얻을 때도 있었어. 인간이 주체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해결해 준 것처럼 난 작은 것 하나에도 자긍심을 가졌단 말이야. 나라고 늘 좋아서 괜찮다고 했겠어? 몸이 문드러지도록 아파도 내 일이려니 괜찮다 생각했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자신의 자괴감이 들어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서 말없이 지냈지. 그러니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난 그냥 괜찮다고 했어. 이 정도쯤이야 괜찮은 거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숨이 차서 연신 물을 들이켜면서도 청소기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투덜거린 적도 없고 동그리 회전걸레처럼 전기를 꽂아달라 목리를 부리지도 않았어. 사실 정말로 괜찮았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냥 아파도 좀 참고 불편해도 양보하면서 살았던 거라고. 그래서일까 아무도 날 돌아봐 주지 않더라. 그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나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거야. 차라리 떠올리지 말 걸 그랬나 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아무 투정 안 부리고 괜찮다고 했더니 정말 괜찮은 줄 알았나 봐.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구석에서 만날 군드러져 있어야 하다니. 이제라도 빨랫줄 가운데 당당하게 오르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을 주인 여자는 조금이라도 알까? 괜찮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란 것을.
수제비로 끓어나는 화. 촤르르 쏴. 처마 밑으로 파고드는 소나기가 옹성글에 일어선 솜털 사이로 끈적한 열기를 가셔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은근히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양재기를 꺼냈다. 냄비에 멸치를 넣고 감자를 어슷하게 썰어 국물을 낸다. 봄 가뭄에 유난히 힘들어했던 감자다. 밭두둑이 딱딱하게 굳고 자풀마저 생장점이 머뭇머뭇했다. 감자꽃이 피고 한참 몸피를 부풀려야 할 때 한 달 이상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호수를 끌어다 한두 시간씩 물을 댔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한 줄기 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저러 겨우 캐낸 감자니 어찌 애틋하지 않으랴.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서야 겨우 긴장이 풀리는가 푸슬푸슬 제 몸을 부스러뜨린다. 이 순간을 위해 봄부터 그렇게 긴 가뭄을 견뎌왔던가. 제 한 몸 찌고 말려서 뒤틀려가며 살신하여 인을 이룬 멸치가 그를 품에 안는다. 양재기에 통밀가루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은 다음 이리저리 치댄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수제비는 반죽을 질게 해서 주걱으로 떠낸 다음 젓가락으로 뚝뚝 삐졌다. 주걱에서 떼어낸 수제비 떡은 물고기가 물속으로 뛰어내리듯 펄펄 끓는 국물로 퐁당퐁당 들어갔다. 오늘은 그보다 되직하게 칼국수보다는 부드럽게 치댄 반죽을 검지와 장지 사이로 얇게 벌려 뚝뚝 떼어 넣는다. 거무스름한 통밀 반죽은 영락없는 농군의 얼굴빛이요 쫀득쫀득한 식감은 차진 인정이다. 크기도 제각각, 두께도 제각각, 떼어낼 때마다 모양도 제각각이니 틀에 박히지 않은 여유라고나 할까? 규범을 벗어난 자연, 무위의 경지다. 아이들도 제멋대로 천방지축이던 아이가 커서는 오히려 더 큰일을 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 없는 듯하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위 이무불이다. 괄괄한 땡볕을 한 몸에 받은 호박잎새 아래 가만히 숨어있던 호박이 이제 막 이소를 준비 중이다. 감자가 익어가고 수제비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면 방금 따온 애호박을 쏘각쏘각 반달 모양으로 썬다. 살이 연한 애호박이 칼날이 지난 자리에 송글송글 땀방울을 맺는다. 출발선에 선 육상선수처럼 저도 긴장이 되나 보다. 하지만 뜨거운 육수에 들어가면 이내 안정을 찾고 유들유들 노랑과 연두빛으로 생기를 돋운다. 그 빛깔은 끝까지 잃지 않는다. 감자와 반죽과 한데 어우러지지만 저를 버리고 따라가지는 않는다. 화이부동이다. 세상에 양파만큼 솔직한 것이 또 있을까? 애초부터 의문스럽지 않았다. 밭에서도 몸피가 불어나면서부터 땅 위로 온전하게 몸을 드러낸다. 제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나면 고단한 생을 마감하려 꼿꼿하게 서 있던 잎을 스스로 누인다. 땅속에 몸을 숨긴 마늘이나 감자처럼 얼마큼 컸을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껍질을 까고 또 까도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다. 양파 같은 사람이 있었다. 스펙이 화려하여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드러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 하지만 양파처럼 오롯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지 않을까?
솔직하면 남을 기만할 일이 없으니 겸손에는 솔직함이 우선이다. 불을 낮춘다. 냄비 속에서 저들끼리 소용돌이치며 끓는 것은 소란이 아니라 화합이다.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위한 춤사위다. 다진 마늘과 송송 썬 대파마저 매운맛을 버리고 다른 것들과 호흡을 맞춘다. 겸양지덕이다. 계란은 안 넣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안 넣으면 왠지 서운하다. 있는 듯 없는 듯 별 존재감이 없던 사람도 막상 자리에 얻고 보면 아쉽지 않던가.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제 다 되었다. 하늘하늘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빗소리도 잠재운다. 사실 수제비 맛이라야 특별한 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자극적이지도 않다. 별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저마다 자신의 맛을 드러내지 않는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저잘난 맛에 사는 우리네와는 다르다. 별나지도 귀하지도 않은 소박한 맛에 끌리는 이유가 뭘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멸치, 감자, 양파, 호박. 5성급 호텔에서 고삿길 접어든 할머니 집까지 어딜 가나 흔하디 흔한 식재료다.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름 아린 맛, 매운맛, 저만의 맛을 갖고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중을 넘어 화에 이른 맛이다. 호화스럽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친근한 서민의 맛. 어울렁더울렁 제 모습 뭉개가며 자신을 낮추니 귀한 음식 아니어도 귀히 여길 수밖에. 박수갈채처럼 요란하던 소나기의 흥분도 이제 잠잠해졌나 보다. 옆집에서 건너오는 발걸음이 반갑다.